비욘디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가희. 저는 강상수입니다. 네, 저 상수님하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저희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 이렇게 찍고 나서 거의 계절이 바뀌었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일하고 영화나 드라마 사실 요즘 넷플릭스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많이 보고 오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그 장애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정말 그쵸. 네. 이게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가 본 장애인의 삶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고고! 제가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많이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서 진짜 보면서 저 장면 나 완전 공감한다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뭐였냐면 우영우 변호사와 썸 타는 그 기류가 흐른 남성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남자 배우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우영우 변호사는 딱 봐도 장애인이구나,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게 좀 느껴지니까 길 가던 어떤 분이 그 남성분한테 가가지고 봉사하나 봐요. 그냥 다짜고짜 바로 봉사하나 봐요. 그리고 우영우한테는 화이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보고 와 진짜 공감해. 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나가다 장애인을 보거나 장애인과 함께 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장애인은 봉사를 받는 사람, 도움만이 필요한 존재라고 많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 또한 어떤 사람을 가더라도 봉사하나 보다. 그 사람에게 어떤지 물어보지 않고 맞아요. 그냥 봉사로 이렇게 다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게. 그리고 화이팅! 사실 이 화이팅 말도 저 진짜 많이 특히 어르신분들이 제가 핸지판을 짚고 걸어가면 저한테 이제 막 아이고 젊은 처자가 눈도 안 보이네. 아이고 어떡해. 화이팅 이러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힘내이? 막 이러잖아요. 네. 저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맞아. 이런 것들을 우영우가 참 잘 표현했다.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혹시 향수님은 어떤 거 있었어요? 방금 가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사례를 경험해봤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시 이제 좀 깊이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분께서 저희를 딱 부르시더니 보기가 너무 좋네요. 봉사활동도 하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화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걸어가면 봉사라고만 생각을 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지인일 수 있잖아요. 맞아.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무조건 봉사라고만 여겨지는 게 좀 아쉽다. 아쉽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화 중에 여주인공이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그 캐릭터 나오는데 이제 그분의 집에 어떤 분이 손님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드릴까 보통 우리 손님은 차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뜨거운 걸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불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못 드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절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각장애인도 뜨거운 물 다 만들 수 있잖아. 저 사실 그쵸. 네. 라면도 끓여 먹는데. 저 집에서 뜨거운 물로 약간 커피 드리고 내려 먹거든요. 와, 멋지. 근데 물론 조금 이렇게 뜨거운 물 대다가 살짝 손이 데이기도 하지만 이런 안전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어렵고 불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거는 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면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장애인은 시각장애는 그렇지. 그럼 저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뜨거운 물 만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조금 잘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또 미디어에는 영화나 드라마 말고도요. 뭐 뉴스, SNS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수님은 최근에 보셨던 뭐 있어요? 뉴스나 이런 거? 네.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뉴스에 출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되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PD님께서 저한테 긴히 부탁을 하셨는데 눈을 좀 감고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눈 뜨고 있는데? 네. 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보고 놀랄 수가 있고 이제 눈을 감고 하면
하면 보다 더 이렇게 장애인다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 같았으면 안 짚고 뛰쳐나왔죠.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여가지고.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 동자가 눈 맞춤이 좀 정확한 편이에요. 저의 이제 RP라는 그 질환 특성인데요. 티가 잘 안 나요. 눈 동자도 그렇고 티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처럼 안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전 속으로 도대체 시각장애인처럼 생긴 건 어떤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처럼 생긴 것 사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시각장애인 하면 우리 모두가 눈은 감고 있어야 되고 선글라스 끼거나 흰 지팡이 쥐고 이런 편견,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PD님도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미디어 말하는 중이니까 제가 봤던 영화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블라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보면 여주인공이 경찰이었는데 중도에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실명한 다음에 살인 범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목격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김하늘 배우가 그래요. 그분의 목소리의 위아래 높이에 따라서 그분의 키를 맞추게 되고 그리고 차를 탔을 때 뒤에 이제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통하는 부분들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느끼면서 이 차가 뭐 뒤에 트렁크가 조금 더 이렇게 뒤에가 뚫린 트렁크 차였는지 아니면 작은 수용차였는지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목소리 톤으로 나이대를 조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또한 목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 장면들이 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장애인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가 되더라도 자신이 이제 눈이 아닌 다른 감각들로 느꼈던 부분들 이렇게 소리로 느낌, 촉감으로 혹은 냄새로 이런 느꼈던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정말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실 제가 이 블라인드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 우리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분한테 우리 스웨덴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그 스웨덴 사람이 되게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직업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와, 그때 이제 그 한국 사람 그분이 많죠. 경찰관, 뭐 소방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상식 안에서는 시각 장애인이면 이런 일을 못 하겠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스웨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겠죠. 환경에 있었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뒀더라면 어떠한 장애를 가졌더라도 어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 블라인드라는 그 영화 또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경찰, 우리 형사 뭐 이런 소방관도 그러게요. 사실 소방관도 일이 무조건 불 끄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게 가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장애인을 영어로 표현한 단어 중에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통은 disabled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differently abled person. 아까 우리 가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걸 꼭 한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영화, 드라마에서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담긴 그런 것들 많이 보았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미디어에 대한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OX 퀴즈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O나 아니면 X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같이 체험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가 있으면 청각, 기억력 등 누구보다 월등해진다. 정답은 X죠. X입니다. 물론 발달이 되긴 하죠.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훈련이 되잖아요. 발달되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맞아요. 장애인마다 다르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X입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서관까지 혼자서 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맞아. 가희님도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맞습니다. 왔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영상으로도 뵐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고요. 네, 맞아요. 네, 시각장애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맞습니다. 라는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장애를 장애적인 요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개선될 때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닐 수 있게 된다는 요지에 우리 선생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현재까지 드라마들을 보며 쭉 훑어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맞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이제 뭐 약간 그런 위인 같은 모습, 불쌍한 모습을 이제 벗어나서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인식이 변하는 만큼 미디어도 변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콘텐츠를 보시고 의견이나 또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욘디 말기긴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